이번 시간에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기초 탄탄 제2탄입니다. 먼저 텍스트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애니메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이용해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저는 이제 슬러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서 글자가 이제 띄워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애니메이트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패스 옵션하고 모어 옵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애니메이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텍스트들을 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애니메이트는 지금과 같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기능에서 기본적인 걸 알아보고요. 나머지 여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나씩 프로젝트를 만들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션을 먼저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포지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터라는 게 하나가 생성이 돼요. 애니메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레인지 셀렉터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드밴스 세팅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도 얘는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하나씩 올라오거나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적용한 이 포지션 있잖아요. 이 포지션의 값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포지션에서 자 얘를 일단 밑에서 위로 올리고 싶다.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제가 이렇게 300으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 레인지 셀렉터에서 스타트와 엔드 값이 있어요. 스타트와 엔드 값이 있고요. 이 값에서 여러분들이 엔드 값을 움직여서 키를 잡아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타트 값을 이용해서 키를 잡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옵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타트 지점은 0으로 되어 있고 엔드 지점이 이렇게 100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 지점은 여기 지점이 되고요. 엔드 지점은 이 끝부분이 되거든요. 처음에 스타트 지점이 0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포지션 여기까지 30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상태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스타트 점을 누르시고요. 타임 마커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얘의 값을 100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옵셋이라는 게 있는데, 스타트 값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앞에서부터 올라가게 만들어 주는데요. 만약에 이 키를 없애고 옵셋 값을 이용하게 되면, 자 얘는 0에서부터 이렇게 100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옵셋은 마이너스 값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0에서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얘를 마이너스 값을 내리면 D에서부터 앞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는 옵셋 값이 되고, 스타트 값은 0에서 100%까지 적용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어드밴스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어드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캐릭터라는 게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캐릭터 이 밑에 있는 캐릭터와 캐릭터 익스클루딩 스페이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스타트 지점하고 엔드 지점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잠깐 멈칫하고 올라가죠. 자, 이때 멈칫하는 이 타이밍은 뭐냐면 여기 주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도 올라가는 시간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캐릭터 익스클루딩 스페이스라는 놈이에요.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이 스페이스 있잖아요. 이 공간을 건너뛰어서 얘에서 그 다음 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얘에서 바로 건너뛰어서 바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스크루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워드는 단어별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스페이스 있는 이 공간에 여기 하나, 여기 단어, 여기 단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있는 공간에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은 전체 이 한 줄 자체를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한꺼번에. 자, 그 다음은 쉐입인데, 쉐입은 여기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퀘어는 지금 얘가 올라갈 때, 지금 얘를 캐릭터로 바꿔 놓을게요. 캐릭터로 바꿔 놓게 되면 지금 얘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 이제 스퀘어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쉐입을 스퀘어가 아닌 램프 업으로 하게 되면 얘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램프 다운은 이렇게 기울기가 반대로 바뀌는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은 트라이앵글인데 이건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얘가 움직임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라운드, 둥근 형태의 라운드를 가지고 얘가 움직이고, 그 다음은 스무스, 여기 부분이 약간 꺾이는 형태의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스퀘어를 그냥 놔두고요. 스퀘어인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면 부드러운 정도, 지금 보면 얘가 스무스가 100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러면 아까하고 움직이는 게 다르죠.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갔지만 스무스를 다 빼버리면 여기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칸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바로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고 한 프레임 단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스무스는 적용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지 하이와 이지 로우가 있는데, 이지 하이는 처음에 텍스트가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서 나중에 빨리 붙는 형태이고요. 이지 로우는 빨리 올라가서 천천히 붙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키프레임 만들 때 이지 인하고 이지 아웃을 배웠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값을 올리면 속도가 붙을 땐 빠르게 붙고 처음에 시작할 땐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너무 빠른 차이가 나니까 얘를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줄여놓고 움직이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지 로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100을 주게 되면 처음 부분일 때 얘가 빠르게 가고 끝부분에 도착했을 때 천천히 붙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0% 정도로 줄여놓고 작업을 하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랜더마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프되어 있는데 ON을 키게 되면 얘가 올라가는 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올라갈지 모르게끔 이렇게 랜덤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도 다른 형태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랜덤 시드 있잖아요. 얘 값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면 위치 값이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랜더마이즈 제가 일단 끌게요. 끄고 여기에 마운트 값 있잖아요. 이 마운트 값은 기본적으로 내가 300이라는 값을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300 픽셀 내려와서 위로. 근데 이 값이 100%를 다 쓰느냐, 50%를 쓰느냐, 70%를 쓰느냐, 여러분들 이 값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인 상태가 300픽셀이라면 50%면 여기가 150픽셀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조금 낮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을 놓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 텍스트를 회전을 하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포지션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포지션에 추가적으로 add에 가시면
프로퍼티에 이렇게 뭐 스케일도 있고 아니면 로테이션 뭐 오펙시티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한번 설정을 하고요. 이 로테이션 값하고 이 위에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룹핑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테이션 값은 지금 하나하나의 글자에 대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긴 도착했으니까 원래 값대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는 회전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뭐 60도다 그러면 60도만큼 회전했다가 얘가 올라가면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여기에 지금 회전값이 적용되는 게 여기 기본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중심축을 바꿀 수 있는 게 여기에 그룹핑 얼라이먼트예요. 그래서 내가 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제가 0으로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얘의 값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얘의 위치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밑에 얘를 내려놓고 여기는 역으로 놓고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이 글자에서 여기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앞부분일 때 여기에서 보면 얘 회전 값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거죠. 자, 여기 0으로 놓고요. 자, 지금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로테이션 값이 적용이 됐잖아요. 이 로테이션 값을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워드나 라인이나 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값을 0으로 일단 놓고요. 얘 그룹핑 방식을 워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얘의 중심값이 변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중심이 하나 있죠. 그리고 얘도 올려보면 여기 중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얘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단어별로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음일 때 보면 얘도 이런 식으로 다 회전을 해요. 자, 다시 0으로 놓고, 자, 이번에는 얘를 라인으로 놓게 되면 이 한 줄에 대한 걸로 얘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회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올이라는 게 있는데, 올은 지금 여긴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줄을 더 추가해 보면 이렇게 한 줄이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줄이 더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두 줄인 상황,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전체를 제어할 때 이 5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행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꺼번에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 라인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레이어 같은 형태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값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원래대로 위치값. 그럼 이제 하나씩 제어하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포지션 추가했고 로테이션 추가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뭐 투명도 값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투명도 값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처음에 0이다가, 그죠? 처음에 0이다가 가면서 나타나게끔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이다가 이렇게 점점 불투명해지는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 값을 조금만 더 올려놓고, 이렇게 조금만 올려놓고 보면 처음에 이 상태에다가 가면서 점점 이렇게 완전 불투명으로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하나하나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애드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자의 간격이라든지 뭐 하나씩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컬러를 바꾼다든지, 스트로크의 컬러 바꾸고 채워지는 컬러 바꾸고 여러분들이 두께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알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한 텍스트에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 마커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타임 마커를 여기에다 놓느냐 여기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템플릿이 적용될 때 요 지점인지 요 지점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하고자 하는 아니면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에 타임 마커를 먼저 놓고요. 파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즈인 브릿지를 선택을 해서 템플릿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 템플릿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요. 얘를 일단 닫고요. 윈도우에 가시면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꺼내 놓고 여기에 이펙트 앤 프리셋에 요 메뉴 있잖아요. 메뉴에 가서 브라우저 앤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게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다 알고 있다면 여기 텍스트에 가서 원하는 템플릿을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메뉴를 누르시고요. 브라우저 앤 프리셋을 선택하면 브릿지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브릿지에서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텍스트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트랜지션이나 쉐입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텍스트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 안에 서포트 안에 이렇게 프리셋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패널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안에 텍스트 안에 다양한 프리셋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폴더별로 이렇게 들어 있고요. 애니메이트 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텍스트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리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서 아 이건 어떤 거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D 레이어 형태로 붙는 것들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거는 나가는 것, 글자가 이제 생겼다가 나가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또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애니메이트 인에서 여기에서 글자가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얘를 적용을 할 때는 이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팰리스 인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버전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위치한 타임 마커에 이렇게 키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정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렇게 키가 설정된 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이 키가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적용을 하게 되면 2초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시간대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나오고 싶으면 시간을 줄이고 아니면 천천히 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늘려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드밴스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이지 하이나 로우 이런 것들 아니면 어마운트 값 뭐 이런 것들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느낌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겠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키들을 조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시간대로 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위치 값이나 이런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 기울기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설정된 내 키만 내가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그냥 U를 누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선택이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속성 안에서 키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야지 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U를 누르잖아요. U를 누르면 뭐예요? 단축키 U는 이 레이어에 설정되어 있는 키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얘는 이렇게 키 하나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시간대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추가 기능을 넣어서 느낌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과를 적용을 해서 쓰시게 되면 간단하게 움직임 같은 거를 약간만 보정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응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